자, 이제 1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이번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그 수업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조금 참으셨다가 쉬는 시간에, 왜냐면 지금 촬영하고 있죠, 그죠?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좀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우리 4페이지 제2장 가운데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있죠, 그죠? 그 밑에 시험위원회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잘 봅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자,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렇게 받게 되면 중개업자다. 물론 기득권 보호하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업자는 별도로 있다 그랬죠. 자, 요 중개업자, 이 사람이 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등록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권자가 누구고, 자격권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는 자, 어디에 두는 것이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입니다. 앞으로 특광도지사를 제가 시, 도지사 이렇게 쓰게 되면 앞에 있는 시는 큰 시입니다. 큰 시. 자, 법에서는 시, 도지사라는 개념하고 시군구라는 개념, 이런 용어가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지사 앞에 시가 붙게 되면 이 시는 뭐 작은 시가 아니겠죠. 하남시, 뭐 의정부시, 오산시 이런 시가 아니겠죠. 이 시는 무슨 시일까? 도지사하고 급수가 같은 시겠죠. 그러면 도지사하고 급수가 같은 시가 특별시, 광역시 이거겠죠. 인천은 광역시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하고 같은 위치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지사 다 같은 급수죠. 자, 이 군구 앞에 시가 있게 되면, 시군구 앞에 시가 있게 되면 이 시는 군수구청장하고 끝발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뭐 오산시, 뭐 하남시, 의정부시, 구리시, 아시겠죠? 군수구청장하고 위치가 같은 작은 시들, 자, 시군구. 그러면 특광도지사 앞으로 시도지사라고 붙이게 돼도 여러분들이 도지사 앞에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합격하셨다. 그러면 자격증 누가 교부해 줄까요? 인천광역시가 주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땄는데, 저도 지금 그 자격증을 보시면은 제가 인천에서 조금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자취하면서. 자격증 교부권자가 인천광역시. 그때 당시는 직할시였죠. 인천직할시장 이렇게. 지금 만약에 다시 재교부 신청 받으면 인천광역시장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위원회는 자, 어디에 두는 것이냐. 시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두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 자, 그러면 시험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것이냐. 응시자격. 자, 시험의 방법, 기준, 합격자, 인원, 자, 이런 거를 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건 어디에 둔다고요? 어디에? 국토해양부에. 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권자는 누구라고요? 누구? 시도지사.
자,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게 되면 감 잡히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의 관할 부서가 어디일까? 관할 부서. 국토해양부잖아요. 그런데 시험은 누가 권자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물어볼까요?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권자는 한 14명 있다. 맞아요? 한 명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권자는 우리나라에 10대 명이 있다. 맞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남 남북도, 뭐 경상 남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다 해서 14개인가 15개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각자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권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부산으로 이사 가서 만약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시다가 부산에서 시험 봤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발급권자예요? 부산광역시. 아시겠죠? 예, 이해되시죠? 서울 이사 갔다. 권자 누구? 서울특별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주도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자기 친척 집에 주민등록 갖다 놓고 서울에 갑자기 제가 수업하는 학원에 왔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제주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하는 그 증을 좀 받고 싶대.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똑같아요? 달라요? 예?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예, 그거는 권자만 뭐 각 특별시장 도지사가 발급하는 거지 누가 공인한 거죠? 국가에서 공인하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효력은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자격증은 힘이 더 세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위원회는 자격, 그 다음에 시험 방법, 기준, 합격자 인원 몇 명 뽑을 것이다. 자, 이건 어디에서 이 시험위원회를 관장한다? 국토해양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페이지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제3장 중개업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렇게 있고 넘겨보시게 되면 등록의 결격사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 밑으로 내려가서 5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보시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첫 번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 두 번째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등록 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요 1, 2, 3번 쓴 거는 다 중요하죠. 뭐 시험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등록 기준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이 결격 사유는 12가지가 있다는 거죠. 12가지. 이 결격 사유 12가지. 자, 어디에 있어요? 6페이지 맨 위에 등록의 결격사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크만 해드릴게요. 4번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어쩌고 있죠? 그거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어쩌고 있죠? 자, 그거 좀 체크하시고, 10번 업무적인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적인 사유가 발생한 당시 4번 2번 보이시죠? 자, 그거 체크하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가지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었다. 그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자,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일로부터 자, 몇 년? 3년 미경과자.
자, 이거 아셔야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었어요? 이 법을 위반.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자, 이거 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는,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근무했던 사원 임원이다. 사원 임원. 자, 여기에서 이 사원 임원은 그 법인의 이사들입니다. 이사급들. 임원은 이사라는 것은 이해되시는데 사원도 말단 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임원 앞에 사원 또는 사원 앞에 임원, 이 임원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는 법인의 이사급들.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고 주식회사의 임원과 위치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시험에 나오면 요 세 가지.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일로부터 3년 명령하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한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 명령하자. 그 다음에 법인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근무했던 사원 또는 임원, 자, 이 사람들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처리가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12가지에서 보실까요?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만약에 결격 사유가 우리가 시험에 분명히 나오지만은 이게 기본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12가지 제가 다 수업해요. 거기서도 이 세 가지 파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죠? 이 위주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 실무교육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일 전 개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개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에요. 그럼 이거 못 받으면 등록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안 받았다. 만약에 등록 신청하러 가면 등록 수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무조건 개설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 필수교육입니다. 이거 안 받고는 등록 못 받아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무교육 권한자가 누구냐? 실무교육권자가 누구죠? 특강도지사,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자, 우리나라에는 실무교육권자가 10명 있다. 맞아요? 한 명이에요? 맞죠? 그죠? 10명 있어요. 각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마다 실무교육 권한자가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어떤 분들이 또 재밌게 실무교육을 무조건 서울 가서 받으려고. 뭐 그것도 좋은데 서울 가서 받나, 인천에서 받나, 경기도에서 받나, 뭐 차이가 없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실무교육장이 있죠, 그죠?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주안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봉천동에 있죠. 협회본부에. 경기도는 의정부에 있고 분당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 실무교육 받는 거는 그냥 바로 코앞에 있네, 그죠? 그쵸? 인천은 주안에 있죠. 주안역에.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당하지 않아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등록 기준 갖춰야 됩니다. 이 등록 기준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즉 자연인으로서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고, 자, 법인으로서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법인도 사람인가요? 법인도 사람이겠어요? 예, 사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에서는요, 이 법에서는 사람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연인 사람이 있고 법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쪽 사람이죠, 그죠? 법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인하고 차이는 일단 숨 안 쉬는 거하고 팔다리가 안 달린 거하고 다른 거는 100% 똑같습니다. 법으로 만든 인간이에요.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법과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원래 민법은 법과대학에서는 그 한 2학년 2학기나 3학년 초에 이렇게 과목 신청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급해서 1학년 1학기부터 민법 수업을 바로 수강 신청해서, 뭐 대학은 본인이 신청하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1학년 1학기 때 민법 수업을 처음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민법의 민자도 모르는 저한테 있잖아요, 당시 민법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만약에 강아지 이름이 갑인데 기르다가 만약에 사망했다, 강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개 주인은 강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느냐? 재밌죠? 그죠? 말 돼요, 안 돼요? 지금 말 돼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이제 그런 예는 재밌는 뭐 텔레비나 아니면 뭐 신문에서 보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딱 판단해 봐요. 사람이 사람한테 자기 자손에게 상속하는 건 맞는데 기르던 개한테 어떻게 상속하냐고. 말 된다? 일단 안 된다, 그죠? 그죠? 근데 법을 배우시게 되면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배우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합격 정도 실력 나중에 되시게 되면 법률 지식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격 이후에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서 소주 한잔 하다 보면 너무나 참 기쁨이, 합격에서도 기쁘고 법률 지식이 상당히 올라가서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상속이 되는 거는 이건 무리고, 그죠? 뭐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이 걔한테 어떻게 상속시킵니까?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만약에 10억 있다 그러면은 이 10억을 강아지를 위해서 재단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인이잖아, 그죠? 재단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인에다가 10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이 관리자 또는 법인 대표자를 선임해 놓으면 이 법인의 대표자가 이 10억을 오로지 강아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의 상속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간이고 법으로 만든 인간. 그러면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법인이 자신 명의 부동산 취득해서 팔 수 있을까? 팔 수 있다. 그럼 팔 때 누가 파느냐? 법인 자체는 팔다리가 안 달렸기 때문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 있죠? 그 사람들의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법인 자체 행위로 본다가 법이죠. 그 사람들이 계약서 썼다 그러면 법인 자체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있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자연인 공인중개사 사무소하고 법인 사무소하고 어떤 거를 실무에서 제일 많이 봐요? 자연인이죠, 그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 붙은 거 다 자연인, 개인 사무소란 말이에요. 근데 법인은 회사. 그래서 이거를 중개법인, 중개를 위한 법인이잖아요. 중개를 위한 법인.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법인. 다시 말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자연인 개인 부동산 사무소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 회사를 만들면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그 대표이사가 계약서 쓰고 뭐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그 사람의 업무는 법인 자체의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연인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을 때 등록 기준 2개를 갖춰야 되고, 중개법인이 등록을 받을 때 등록 기준 5가지를 갖추셔야 됩니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실무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받아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받고 중개사무소 확보. 자, 법인이 5개 이 등록 기준에서는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 확보는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확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법인의 대표자, 이 사람 법인 대표이사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인 대표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원, 임원, 이 사람들을 제가 2글자로 뭐라고 했죠? 이사들의 이사급들. 이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법인은 상법상에 회사라야 되고 자본금을 5천만 원 이상 올려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EBS 전국 모의고사에 이렇게 출제를 해봤어요. 중개법인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을 2억 이상이다. 2억 이상. 2억. 맞나요? 5천만 원. 지금 여러분들은 틀린 거를 금방 발견합니다. 근데 여름 6월 달쯤 되면은요, 발견 못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해 보신 분들은 감 잡을 거예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2억 써놓으면 거의 맞다고 해버려요. 왜? 2억도 나오거든요. 5천만 원도 나와. 근데 세밀한 구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5천만 원도 나오고 2억도 나와요. 5천만 원은 상법상 회사 설립 자본금이에요. 2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보증 금액입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2억짜리에 5천 들어가면 틀리고 5천짜리에 2억 들어가면 틀려요. 여긴 5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제14조.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 14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해야 됩니다. 이 업무는 중개업뿐만 아니라 경공매하고 겸업까지 다 포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겸업 5가지까지 포함을 하고 경매 매수 대리까지 다 포함하는 업무예요. 자, 이거를 중개법인이 등록 기준으로 이렇게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인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받아라, 사무소 확보해라, 이거를 갖추지 못했으면 이 자연인 공인중개사는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자, 중개법인이 이걸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으면 이 중개법인은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개만 어긋나도 등록 못 받아요. 자, 여기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중개사무소 확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어떤 중요한 비중이냐? 종전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기재가 안 돼도 돼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좋습니다. 기재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 단 준공 검사 인가나 사용 검사 승인만 떨어지면 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고 미등기를 불문한다는 거죠. 자, 요게 신법 내용입니다. 신법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연인 공유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서는 무엇을 본다고요? 이 사람이 실무계획 받았는지 중개사무소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법인 회사 차리는 거예요. 자,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들이 실무계획 받았느냐, 사무소 확보했느냐 이거를 판단하고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느냐, 사원임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요건 갖췄느냐, 상법상 회사냐, 자본금 5천 이상이냐, 14조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 여부를 등록관청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 판단하고 요거 보시죠. 요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까 12가지 이것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시죠. 만약에 이런 거를 다 갖췄다, 이런 걸 다 갖췄는데 등록 신청자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딱 해당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면은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결격사유 여부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등록 신청 들어오거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사용인 고용신고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등록관청 공무원이 경찰서로 신원조에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신원조에 들어가서 이상이 없어야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직원 사용인으로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은 징역이나 금고 전과가 있다. 그런 분은 중개업 못 할까요? 할 수 있는데 기간 지나야 됩니다. 기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돼. 자, 얼마죠?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정 기간 지나면 되고 그 기간 이전에는 중개업 등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다.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딱 올라가 있어. 블랙리스트로. 이 사람 대출 못 받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중개업계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 못하도록 막는 규정이 없어요. 중개업 등록 받아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중개업을 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건 뭐죠? 법률적으로만 법으로 막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개업을 했다. 그럼 채권자들이 와서 돈 달라고 난리지기겠죠.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 법으로 신용불량자는 중개업 등록 못 받는다. 그렇게 금지를 해놓지 않았다고요. 아시겠어요? 직원으로도 근무 못한다. 그 금지를 해놓지 않았어요. 법으로는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단 그런 그 사실관계의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부분은 본인이 그걸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겸업
이 업무 부분을 받고, 자, 7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자, 8번에 인장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에 명칭이 있죠. 자, 여기 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게 되면, 등록 받았어요. 결격 이상이 없어서 등록 받았다. 자, 등록 받았으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해야 돼.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인장은 뭐냐 그러면 인장. 자, 여기 보시죠. 인장은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계약을 임대차라 그랬죠. 집을 샀다 그러면 매매계약서죠. 자, 앞으로 거래계약서, 매매, 교환, 임대차. 자, 이런 거 전부 다 거래입니다. 거래. 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금액 얼마 뭐 다 쓰잖아요. 다 쓰고 매도인, 매수인, 맨 밑에 부동산 중개업자 이름하고 도장 찍죠.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이거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도장 찍잖아요. 이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찍는 도장, 이 도장을 인감도장 찍어야 되겠습니까? 막도장 찍어도 될까요? 인감도장이겠어요? 막도장 찍어야 될까? 인감도장도 되고 막도장도 돼요. 작년까지는 무조건 인감도장이었어요. 작년도에 법령 개정되면서 막도장도 됩니다. 단 등록관청에 뭐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등록을 하고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인감도장을 찍겠다 그러면 인감도장 신고하고, 막도장 찍겠다 그러면 막도장 신고하고 계약서에 찍으셔야 돼. 그러면 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신고한 인감도장 있잖아. 여러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딱 띄시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띄시게 되면은 동장이 발행돼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인감도장 딱 찍혀 있죠. 동사무소 인감도장. 이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찍어도 되고 막도장 찍어도 돼요. 그런데 인감도장이든 막도장이든 그냥 바로 무작위로 사용하지 말고 등록관청에 인감도장 찍겠습니다, 막도장 찍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이 도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현행법에서는 중개업자가 등록하는 인장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은 아니다.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요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더 보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서에 찍는 도장은 무조건 인감도장이었어요. 이게 불과 1년 전에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인감도장을 무조건 계약서에 찍던 시대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빌려주는 게 겁나죠. 인감도장까지 빌려야 되잖아. 그죠? 지금은
막도장도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등록증 자격증에 양도대여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년밖에 시행이 안 됐는데 이게 시행이 되다가 몇 년 내로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보입니다. 자, 업무 보증을 설정한다. 자, 업무 보증은 왜 설정하느냐? 이것도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죠. 매도인, 매수인. 자,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한다. 자, 누가?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물건 접수받고 의뢰 접수받고 중개업자가 이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 터지면, 사고 터질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이 왔다. 근데 위임 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고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는 등기부 등본상에 자,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여러 건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한두 건을 중개업자가 깜빡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서 사고 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사고 터지게 되면 이 사람은 손해배상을 내가 만약에 1억을 손해입었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당신이 중개업하다가 나에게 손해를 입었잖아. 나에게 손해배상해. 그렇죠? 예,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사무소 대표들이죠. 재산 상태가 다 똑같아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천차만별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요, 간접적인 조사예요. 직접 조사할 수는 없고 사법기관 아니니 간접적인 여론조사 설문지를 주고 이름 쓰지 말고 제출해. 간접 조사를 해봤는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이 재산권 상태가 수천억을 가진 분도 있어. 또는 1,000만 원도 없는 분도 있어요. 재산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재산 상태가 풍부하게 많으신 분은 중개업하다가 사고 터뜨렸다. 자, 이때 이 피해자죠.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당신이 얼마를 사고 일으켰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를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이 사람 가진 건 돈 받고 있기 때문에 물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산이 없거나 조금밖에 없어서 물어줄 여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서 손해배상해야 되죠? 나중에 벌어서 갚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업 개업하기 전에 업무 보증을 공제나 보증보험이나 공탁이나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입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 거예요. 공제는 어디다 할까? 공제조합, 공인중개사협회, 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 공탁은 법원에 자기 돈을 직접 맡겨야 돼요. 자, 이거 얼마요? 1억. 개인인 중개사는 1억이고 중개법인 회사는 2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됐는데 이 사람에게 지급 청구했다. 돈 없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만약에 중개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피해자는 여기에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 지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업무 보증을 가입을 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고, 자, 업무를 개시해 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가입을 안 하고 업무를 시작해 버렸다. 자, 이 사람은 등록 취소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중개업 등록 받았던 거 취소돼 버린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개업자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자, 이 경우는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 내리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자, 이게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발생되는 의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0번에 밑으로 내려가서 7페이지 밑으로 10번에 명칭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명칭을 어떤 거 써야 되느냐? 자, 무슨 공인 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든지 무슨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거 많이 하죠, 그죠? 그렇죠? 자기 이름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어떻습니까? 돼요? 되는 거죠, 그죠? 예. 뭐 상호를 자기 이름 바로 넣어도 되겠죠.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 예? 자기 실명으로 하니까 아주 좋지. 예. 누가 오면 홍길동 공인사무소 홍길동님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광고 효과도 좋고. 근데 단점이 뭘까요? 나중에 팔 때 곤란합니다. 사무실 팔 때.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럼 나중에 팔면 새로운 사람이 인수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삼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기존의 손님들을 기존의 모든 프리미엄을 그대로 좋은 효과를 안고 가겠죠. 근데 자기 실명을 썼다. 홍길동 공인사무소. 그럼 이 사람이 홍길동 공인사무소를 새로운 매수인이 그 전 대표자 홍길동을 그대로 쓸까요? 예? 그거 되겠습니까? 그럼 이성계로 바뀌었으면 이성계 공인사무소. 그러면 기존의 고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프리미엄의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명을 쓰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팔 때 꼭 문제가 되더라. 누가 안 산다는 거죠, 그거를. 이런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 등록받으면 중개업자가 된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은 무슨 공인사무소, 예를 들어서 서울공인사무소 또는 서울부동산 중개사무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 자격증이 없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던 시대부터 중개업을 계속해오던 분들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거 쓰면 안 되죠. 뭘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만 쓰셔도 돼. 중개인, 인자 안 들어가도 돼요. 서울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만 쓰셔야 돼. 이거 쓰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쓰다가 걸리면 과태료 처벌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무로부터 명칭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자, 이제 중개 업무를 하다가 우리 9페이지 밑으로 보시게 되면 17페이지에 확인 설명 있죠, 그죠? 있고 넘겨서 10페이지에 18번째 계약서 작성, 1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렇게 보이죠? 자, 이제 여기 보시죠. 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10페이지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자, 만약에 매매계약 쓴다. 매매계약 쓴다는 것을 중개완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개완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개완성하고 법에서의 중개완성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이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중도금 지급할 거 아니에요. 잔금 지급할 거죠. 자, 여기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여기에서 계약 체결 단계가 어디일까요? 계약 체결. 이거 계약 체결 단계죠? 그렇죠? 최종적인 마무리가 어떤 거죠? 이거죠, 그죠? 그러면 중개 완성은 무엇을,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단계예요. 계약 체결 단계가 중개 완성입니다. 이게 중개 완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때 하는 겁니다. 확인서면 작성,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좀 더 볼게요. 구체적으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 여기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다 해요. 이게 다 하는데, 마지막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합니다. 매매 계약만. 이 두 가지는 몽땅 다 해.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 이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계약. 이거 다 들어가요. 이전 계약, 양도 계약. 자, 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이 하나다. 그러면 이런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해요. 자, 그러면 이런 확인 서면서 작성하거나 계약서 작성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작성하거나, 자, 이거 언제 한다는 거죠? 중개 언제 한다? 언제? 완성시 하는 겁니다. 완성시. 중개 완성이 무슨 단계죠? 계약 체결 단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중개 완성이라 그래서 잔금으로 이거 접근하게 되면 내용 자체가 그냥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라는 개념은 계약 체결 단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이거 하기 전에 이 중개 완성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 전 단계에서 중개업자는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해야 돼. 자,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뭐에 대해서, 이거 계약서 쓰는 거, 이 물건에 대해서 필기 하나 읊어볼게요. 등기부등본상에 권리관계 하자가 있는지, 이 물건에 혹시 도배 벽면 입지 환경 조건 상태가 어떠냐, 수도 시설 상태가 어떠냐, 이해되시죠? 이게 주거지역이냐, 상업공업지역이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이 대상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설명을 중개업자는 계약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이거는요, 확인하면서 작성, 계약서 작성, 자, 이건 다 양쪽 다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집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는 사람 누구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상에 나는 근저당이 얼마 돼 있다. 혹시 모르는 자가 있나요? 우리 집에 얼마 잡히지 난 모르겠다. 그런 사람 없죠. 이 사람은 모르죠. 그죠? 우리 집에 벽에 금 갔다. 뭐 집에 물 샌다. 주인이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사람은 모르죠. 우리 집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공업지역이다. 이 사람은 다 알죠. 이 사람 모르죠. 그렇죠?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다 없다. 우리 집하고 그 다음에 전철역이 얼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어떻게 가깝다 멀다. 이 사람은 다 알죠. 이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설명은 좀 전에 얘기했던 저당권 있다 없다, 가압류 있다 없다. 이 집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상태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집에 뭐 교통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게 거리가 얼마다. 이런 거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요거도 간단하게 보면은 시험서 바로 틀려요. 확인 설명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설명한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양자 모두하게 한다. 그러면 시험서 틀리는 겁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양자 모두를 앉혀놓고 설명해요. 실제 중개 실무에서는. 시험에서는 이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겁니다. 양자 모두하게 한다 그러면은 실제 중개 실무에서는 맞지만은 시험에서는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이라는 이거 하기 전 단계에 이 사람에게 한다. 중개 완성 시에 확인사무소 계약서 작성은 양쪽 모두에게 다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완성이라는 이 중개 완성을 시켰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서부터 하나하나 관계되는 거를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왔어요. 자,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11월, 12월 요 기초 과정을 잘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상당한 나머지 본격적인 1월 달부터 수업 들어갈 때 엄청난 도움이 돼서 공부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업은 이거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